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서울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운동부 정책 및 제도, 서울의 학교운동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 학교운동부를 비전으로 최덕지가 조화로운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가지 중점 추진 과제와 24가지의 실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추진 과제와 실행 과제는 곧 매뉴얼의 목차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여 폭력을 예방하며 미래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강화로 학생 선수의 진로 설계 역량을 신장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교육부의 계획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 변경 시에는 공문 및 서울 학교체육 포털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선수의 개념입니다. 학생선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선수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가 바로 체육특기자입니다. 체육특기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에 입학할 때 또는 전입할 때 필요한 자격으로 교육청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일반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가입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체육특기자는 아니지만 학생선수입니다.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 학교에 구분 없이 조직된 스포츠팀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선수는 문자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서 선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사람이 종목단체에 선수 등록을 한 경우 선수는 맞지만 학생선수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선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입니다.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아 입학 또는 전입학한 학생선수와 해당 학교의 재학생 중에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등록한 학생선수를 의미합니다. 둘째, 학교운동부 외 팀에 소속된 학생선수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외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선수가 아닙니다. 셋째, 소속된 팀은 없지만 개인 자격으로 종목단체에 등록하는 학생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선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지원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수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있다면 스포츠 지원 포털에서 선수 등록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종목단체에 따라서는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교운동부 외 팀에서 운동을 할 때 선수 등록을 하지 않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등록한 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학생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선수는 직업선수가 아닙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헌법 및 다양한 법률과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선수가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이란 교과 수업을 통해 학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수는 언젠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결국은 운동선수 생활의 은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운동선수가 아닌 삶을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선수에게 필요한 학습권 보장은 학생 선수가 아닌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학생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학생 선수로서의 진로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운동선수 이외의 삶도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출결 상황 관리입니다.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소속된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 선수로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제도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운동선수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이 결손이 되면 그 수업 결손이 발생한 만큼 다시 보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입니다. 학생선수는 이 범위 안에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회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사용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진행되며 담임교사 또는 감독교사를 통하여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기록됩니다. 수업 결손을 최종적으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미인정으로 처리됩니다. 출결 관리는 학교의 교육행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출결 관리가 관련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국가대표 학생 선수가 국제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 학교에서 위탁, 교환교육을 통해 수업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사용 시에 결손된 수업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는 가능한 학생 선수들에게 적합한 별도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맞춤형 보충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학교가 결정한 방법으로 계획과 결과 확인을 통하여 최종 이수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미운영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는 학교가 제공하는 학생 선수 맞춤형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 선수 e스쿨이라는 학생 선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e스쿨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학생 선수 e스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의 수업 결손 보충 의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학생 선수 역시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을 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미래, 학생 선수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 보장 제도입니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 보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 선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동일한 맥락의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선수 최저 학력 보장제 운영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입니다. 적용되는 교과와 최저학력 기준 성적은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반드시 연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그 내용을 학생 선수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교과가 해당됩니다. 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학기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군의 다른 교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3개의 교과가 해당됩니다. 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학기의 경우에는 영어와 사회 교과는 수학 또는 과학 교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성적입니다. 학업성 치도를 A, B, C, D, E로 산출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중학교는 교과별로 해당 학년 학기별 평균 성적의 40%, 고등학교는 30%가 최저학력 기준 성적입니다. 한 학기에 한 개의 교과라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장 역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별로 12시간,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교과별로 20시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학교가 학생 선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수업 결손 보충 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학생 선수 e스쿨 시스템을 통해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24일 개정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 대회 참가 제한 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법률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선수도 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음 학기 대회 참가가 가능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다음 학기 대회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으로 2024학년도 2학기에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선수 성적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 및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사용 현황은 대회 참가 시 주최 측에서 반드시 접수하게 되어 있는 학교장 확인서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학교장 확인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에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장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와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사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대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인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학교장 확인서를 접수하지 않는 대회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공식 대회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확인서 서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체 경기의 경우 참가하는 모든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사용 현황을 한 장 안에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률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한 학생은 해당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학교 배정 작업 시 중학교 교과 성적 및 출결을 반영합니다. 세부적인 적용 교과 및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제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과거 폭력적이었던 학교운동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폭력 예방, 인권, 도핑, 언어폭력 예방 등의 주제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학교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 연간 의무 운영교육의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은 지도자 대상 내용과 학생선수 대상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선수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각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해도 됩니다. 도핑 방지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도핑의 경각심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한 번 적발 시 거의 운동선수 생활이 끝날 정도의 기간 동안 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도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진로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운영됩니다.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학교 운영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습 및 독서교육 운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 학생선수 보호입니다.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일반적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은 사안을 확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또는 지도자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도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학생선수 간 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긴급 보호조치 또는 긴급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 학교장은 지도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실효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를 신고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분리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선수들의 훈련 지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 지도자 채용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선수 간 폭력의 경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선수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의 규칙 등을 통하여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는 교육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 사안은 그 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처분해야 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지도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면직 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면직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시에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 신청 시점에서 조치 결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기 시점 전에 가해 학생으로서 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스스로 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 기간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 특기자 선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및 무리를 일으킨 학생 선수는 고등학교 입학 체육 특기자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 서식입니다. 학생 선수는 이 서류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처럼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통보받은 시점부터는 대회 참가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 8월부터는 학교폭력 관계기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 선수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합된 정보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종합하여 관리합니다.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학생 선수 대상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지도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도자 징계 시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 선수 대상 폭력행위를 저지른 지도자는 학교장 징계 절차 이후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접수한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를 대한체육회로 송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자의 자격 및 신분상 징계를 결정합니다. 지도자 비위행위 발생 시에는 학교운동부 운영교가 반드시 이 절차를 지켜야만 지도자의 비위행위 정보가 관련 기관에 누적 관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운동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모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는 매년 상반기 중 온라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8호 전학이상의 선도 조치를 받게 되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자격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가 지도자인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교 밖 지도자인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사 및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선수 보호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훈련 장소에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지도자가 자신이 지도하는 모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월 1회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와 학교운동부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외 교직원 역시 월 1회 상담을 실시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선수가 폭력 피해 등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부 산하의 법인으로 피해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선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도 학교운동부 관련 비위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목 및 훈련 환경 등에 따라 훈련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일 3시간의 훈련 시간을 권고합니다. 훈련량이 많다고 무조건 경기력이 향상되지는 않으며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휴식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의 주중훈련과 주말 휴식을 장려합니다. 단, 주말에 대회 참가 등의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중에 훈련 없는 날을 실시하여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진로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 선수 진로 교육은 진로교육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진로 교육이란 체육과 스포츠를 통한 진로 교육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선수가 운동선수라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직업뿐만 아니라 스포츠 창직, 즉 스포츠라는 콘텐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초 종목과 전략 종목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기회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교 체육특기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울 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스포츠 창직 아이디어 공모전도 운영 중입니다. 학생 선수 대상의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교원의 체육 진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학습 공동체 또는 교과교육 연구회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증체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시에도 체육 진로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지도자들의 진로 교육 역량 함양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 선수들이 학교운동부 내에서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선진화입니다. 학교운동부는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교회 학교장은 학교운동부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창단 절차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은 다양한 재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해단 절차입니다. 학교운동부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 운영 의지를 신뢰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해단 시에는 학생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 선수들이 해단으로 인하여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특기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학교는 학교운동부의 제도적 관리, 학생 선수의 전문적 육성 등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학교운동부 미운영교에서도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가 요청하고 교육청이 지정한 경우 체육특기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체육특기학교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학생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은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인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의 행정 업무는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및 유의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훈련 계획입니다. 학교의 교과교육이 국가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교운동부의 훈련은 훈련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훈련 계획은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자신이 작성한 훈련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훈련의 결과를 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훈련일지는 학교별 전결 규정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받아 기록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훈련일지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훈련 계획과 훈련일지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의 그림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훈련일지 서식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나이스 시스템상에서 훈련일지를 기록하는 화면입니다. 훈련일지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전지훈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전지훈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전지훈련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전지훈련 운영 절차입니다. 국내 전지훈련의 경우에는 실시 1개월 전까지 그 계획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전지훈련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전지훈련은 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청에 공문으로 그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지훈련은 학부모 부담 경비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학교는 전지훈련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지훈련 관련 비용 집행 내역 역시 학교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 두 곳 모두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전지훈련 관련 비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3개 학년도 동안 해당 학교운동부 전지훈련에는 동행이 불가합니다. 전지훈련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지침입니다. 작성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도자 중 최선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결재서는 지도자가 직접 기한을 하고 감독교사와 교감의 검토를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합니다. 전지훈련 운영 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전지훈련 현지에서 작성한 일일 훈련일지 일체의 스캔 파일, 예산 계획과 지출 비교 현황, 주요 사안 및 안전사고 현황, 전지훈련 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 학생 선수가 무리한 훈련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보시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학 예정 학생 선수의 상급 학교 훈련은 원칙적으로 참가가 금지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는 재학 중인 학생 선수가 졸업 또는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졸업하는 학생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없으며 상급학교 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시는 절차를 준수하여 상급학교 훈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라도 입학 예정 학생 선수의 상급학교 전지훈련 참가는 불가합니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밖 스포츠팀과는 구별되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공교육 범위 안의 교육활동입니다. 학생 선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가 이동할 때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 대상의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수 대상 안전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학교운동부 활동 중 사고 발생 시에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교육활동인 경우에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경우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학생 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교체육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운영 근거 조례와 안전점검 체계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 선수 기숙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운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전국 단위 모집 중학교인 서울체육중학교의 경우에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기숙사 운영 방침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 선수 기숙사 승인 기준입니다. 학생 선수 기숙사 점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교운동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 학기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방침 및 점검 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모든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학습권 영역과 인권 영역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투명성 영역 및 기타 사항은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학생선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생선수관리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 특히 체육특기자 전입 대상자 선발 등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업무 경감을 위하여 기존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통합하여 학생선수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예시와 임기, 운영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체육특기자 전입학 관리입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체육특기자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체육특기자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자격을 부여하여 체육특기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입니다. 체육특기자 전학 시에는 대한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의 소속팀 변경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검토한 이후에 관련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아 입학한 경우 배정받은 학교에 대한 단순 불만족은 체육특기자 전학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실거주 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중학교 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전학 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학교 체육특기자 전학 제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아 해당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생 선수를 시작하려는 학생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체육특기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관계자에게 전입 의사를 표현하고 전학 상담을 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전입 요청을 결정하면 학부모는 전입 요청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전입 요청료에 직접 제출합니다. 전입 요청교에서는 학생선수관리위원회에서 전입 요청 학생 관련 내용을 심의하여 체육특기자 전입 요청 여부를 확정합니다.
해당 학생의 체육특기자 전입 요청이 결정되면 전입 요청조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체육특기자 전학 요청 공문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배정 승인이 최종 결정되면 중학교 체육특기자 전학이 완료됩니다.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전학은 중학교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로 교육청에서 체육특기자 전학 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후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후기 일반 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은 학교장이 학생의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의 학교장 선발교에 체육특기자로 전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았던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재학생은 후기 일반고등학교 동일 종목 학교운동부로 체육특기자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후기 일반고로 전학하는 절차가 고등학교의 계열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 학생은 관련 절차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시도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생활을 시작하려는 학생의 경우 모두 관내 후기 일반 고등학교로 체육특기자 전학은 불가합니다. 후기 일반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전입학 절차입니다. 전입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전입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정원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전학 배정 승인 의견을 학교지원과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으면 실제 전학 절차는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고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입학한 학생이 배정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체육특기자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전학 요청이 승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중학교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학교 재학 중에 대회 참가 실적이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부상 등의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하여 대회 참가 실적이 부족한 학생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선수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등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학교 재학 중 모든 학기의 학업 성취도가 학생 선수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해야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재학 중 최저학력 미도달 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생 선수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의거한 대회 참가 제한 조치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일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결과는 11월경에 학교로 안내됩니다. 이때는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결과는 학생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배정 결과 발표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 결과는 해당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 근거 및 원칙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 선수가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원서를 제출할 때 배정 희망교 순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은
희망교 순위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단 종목별 지원 인원이 고등학교별 요청 인원을 초과할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자격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체육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생선수 진로를 포기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자격 포기는 체육특기자 자격으로 입학한 학교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학생선수를 그만둔 이후 통학거리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반적인 후기 일반고등학교 배정 원칙에 따라 거주지 인근의 후기 일반고등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에 따라 체육특기자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행동 강령에 따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실한 복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신규 채용 절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재계약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신규 채용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에는 결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징계 기록도 확인해야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가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의 직무 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 성적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 및 배점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척도는 계약서 작성 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에서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 성적 평가 기준표입니다. 직무 수행과 복무 태도의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배점입니다. 운영 성과와 학습권 및 인권 항목의 세부적인 평가 내용 및 배점 예시입니다. 학교는 본 예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 성적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성적을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60점 이하일 경우 학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및 재계약 거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일반적으로 학년도 기간과 동일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로계약도 가능하며 모든 계약은 노동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계약 여부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지도자의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 성적 평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계약 거부 관련 사례 적용 및 해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입장에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외에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보수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장이 지도 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학부모들이 정하여 학교에 요청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로 지도자의 급여는 학교가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가 주도하여 예산을 산출해야 하며 지도자의 급여 역시 학교회계를 통해서만 조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떠한 수당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계약 해지 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전임 코치와 일반 코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임 코치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에 교부한 인건비로 학교가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일반 코치란 학교가 직접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을 통해 예산을 조성하여 학교가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하여 매년 1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임 코치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임 코치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교육부가 단체 임금 협약 등을 통하여 설정한 전임 코치 인건비 재원 기준액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임 코치는 전임 코치 인건비 재원 기준액 외에도 개인별로 근무 연한에 따른 근속수당, 가족사항에 따른 가족수당, 휴가 근무 현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전임 코치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전임 코치 인건비 재원 기준액을 계속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임 코치 인건비 재원 기준액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A형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임 코치 인건비 예산으로만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B형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임 코치 인건비에 학교가 학부모 부담 경비 등으로 조성한 예산에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전임 코치 인건비 지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한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그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임 코치 인건비 재원 기준액의 90%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임 코치 인건비 물량 회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C형은 일반 코치의 경우입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과 안정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전임 코치 B형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보수는 학교가 주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 부담 경비 발생 시 비용 경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보수 중 성과 상여금은 필수 지급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한 승리 수당의 성격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복무 관리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복무 관리 역시 다른 일반적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정정 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도자의 복무 사항, 즉 근무일과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 없는 날 운영 등의 방식을 권장합니다.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 계획을 나이스를 통해서 결제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연수를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이 밖에도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에 참여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보시는 것과 같은 서식에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으로 보고된 비위행위 사안 보고 내용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공유되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자격 또는 신분상의 징계가 추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학교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을 준용하여 비위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외에도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는 정직과 해고를 의미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 기준입니다. 학생 선수 대상의 폭력 및 성폭력의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조직인 서울학생선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서울학생선수위원회 위원들이 서울학생선수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선수 중심의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감독교사, 교감 등으로 구성된 교원학습 공동체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 학교장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학교회계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기타 지침 등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비는 학교회계로 편입될 때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부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모든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의 법인카드 또는 계약 및 납품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집행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 두 곳 모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상규적인 지출 내역은 매월,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등의 특별 운영비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종목의 다수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운동부는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공교육 범위의 교육활동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다른 것처럼 학교운동부와 학교 밖 스포츠팀은 그 지향점도 다르고 공공의 책무성 차이도 큽니다.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해석 및 안내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비는 세액공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는 그 구조적인 특성상 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 근절을 위해서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서와 같은 학부모 의견서의 반영을 금지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징계 조치 완료 후 면직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교회 행정적, 재정적 제재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회에 대한 제재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최선을 다하여 원칙대로 엄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그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학교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교감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및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청탁의 범위입니다.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청탁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부정청탁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청탁 위반 행위 발생 시 제재 내용입니다. 금품 수수의 금지입니다. 금품 등의 종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직원 등과 제공자의 관계에서는 금품을 수수한 교직원 등의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 행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이 신고 또는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 행위는 성립하므로 제공자는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금지 선물 확인 및 신고 처리 매뉴얼입니다. 수수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입니다. 수수금지 경조사비 확인 및 신고 처리 매뉴얼입니다. 경조사비 확인 및 신고 처리의 흐름입니다. 학교운동부 청렴 제고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회계로 편입되지 않는 별도의 학부모 찬조금 조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다양한 비위 중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비위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청렴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학생선수 사전 스카우트, 학부모 불법 찬조금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의 대처가 미흡한 경우 교육청은 장학, 특별장학, 감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은 가장 중한 비위로 판단합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모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학부모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청렴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구성원에게 매년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며 보호자 청렴 간담회도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청렴 설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는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모든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보호자에게 발송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운동부, 함께 힘을 모으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